서브젝트 101 프로젝트의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세미콜론 이소리라고 합니다. 저희 프로젝트 목차는 주제 선정 사유, 분석 및 설계, 구현 동영상, 기술 소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선정 사유입니다. 여러분들은 쩝쩝박사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쩝쩝박사란 맛을 잘하는 사람과 같은 말로 먹는 것에 진심인 사람을 가리키는 신조어입니다. 지금 제 주위만 해도 먹는 것에 진심인 사람들이 많은데요. 지금도 쩝쩝박사로 보이시는 분들이 몇 명 계시는 것 같네요. 저희 프로젝트는 쩝쩝박사라는 단어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하여 맛집 정보를 제공하고 사이트를 이용하는 유저들 중 맛집 정보를 많이 아는 진짜 쩝쩝박사를 선정하고자 하여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인 프로듀스 101의 아이디어를 빌려 쩝쩝듀스 101이라고 프로젝트 이름을 선정했습니다. 유튜브나 TV 프로그램만 봐도 먹방이나 맛집 탐방 등 다양한 음식 문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요즘 맛집 프로그램, 맛집 어플, 먹방 등 많은 프로그램이 생겨나는 것처럼 음식은 하나의 컨텐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 결과 1인 가구가 점점 증가함으로써 혼자 밥을 먹는 혼밥 문화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모두 혼밥 한 번씩은 해보신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네! 물론 혼자가 먹는 게 좋고 편하다는 이유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함께 식사할 사람을 구하기 힘들어서 혼밥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맛집을 찾고 싶어 인터넷에 검색했는데 광고가 제일 먼저 나오시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네! 맛집이라고 해서 찾아갔는데 가격만 비싸고 맛은 없는 그런 곳을 많이 보았는데요. 이렇듯 혼자 먹기는 외롭고 진짜 맛집도 찾고 싶은 이 두 가지 상황을 기준으로 삼아서 해결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프로젝트 구현 전 실제 서비스 중인 맛집 추천 사이트 지사와 M사를 참고하여 벤치마킹하였고 이 사이트에서 개선점을 도출하여 저희만의 특별한 사이트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기존 존재하는 사이트들과 차별점을 주기 위해서 함께 밥을 먹을 사람을 구하는 실시간 채팅 서비스인 쩝쩝친구 구하기 기능과 나만의 맛집을 추천하는 커뮤니티 기능과 함께 맛집 지도를 제공합니다. 또한 가게를 운영하는 업주도 음식점 등록이 가능하며 업주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이익 창출 및 홍보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 주변 맛집을 추천해주고 진짜 맛집 정보 제공과 함께 상황에 맞는 음식점 추천 및 함께 식사를 할 친구를 매칭하는 서비스를 합한 이 맛집 컨시어지 서비스와 더불어 웹 입점형을 기반으로 한 유저들이 만들어가는 웹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제 선정 이유는 여기서 끝이고 이어서 분석 및 설계 파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분석 및 설계 파트를 발표할 유이주라고 합니다. 발표 순서는 요구사항 정의, 분석 단계, 설계 단계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구사항 정의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현업 요구사항 정의서를 산출할 수 있으며 개발할 시스템의 범위를 파악하고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하게 됩니다. 다음은 분석 단계입니다. 시스템 사용자의 업무를 파악하여 만들어야 하는 시스템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구현 환경과 독립적으로 시스템을 구조화하게 됩니다. 요구사항 추적표와 유스케이스 유형 정의에서는 실제 사용자의 관점에서 서술을 하게 되고 현업 요구사항 정의서에서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입니다. 시스템에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나 기능을 명시한 다이어그램으로 사용자와 시스템 사이의 상호작용에 집중합니다. 액터, 시스템, API로 구성하여 작성합니다. 유스케이스 정의서입니다.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모든 과정을 기술하며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도출할 수 있도록 엄밀 처리 흐름을 상세하게 작성합니다. 클래스 다이어그램입니다. 업무 흐름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 객체를 기반으로 하고 유스케이스를 바탕으로 분석 클래스를 도출하고 속성, 행위 및 클래스 간 정적인 관계를 정의하게 됩니다. 분석 단계 클래스는
다음은 VOPC 다이어그램입니다. 뷰와 컨트롤러, 모델 세 가지로 구성되며 MPC 패턴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후 설계 단계에서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됩니다. 다음은 화면 정의서입니다. 유스케이스를 기반으로 데이터, UI를 구성하며 화면 간 이동 관계를 정의합니다. 이벤트 처리 방법을 작성하며 시작 JSP와 출력 JSP, 프레젠테이션 설계 레이어는 후에 설계 단계에서 상세하게 기술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간단히 표현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로지컬 ERD입니다. 테이블 간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다이어그램으로 서로 연관되는 테이블을 연결하여 자료의 구조를 전체적으로 확인합니다. 또한 다대다 관계를 지향하며 원자성을 높도록 합니다. 다음은 설계 단계입니다. 분석 단계에서는 무엇을 만들 것인지를 파악하는 단계라면 설계 단계에서는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분석 단계에서 도출된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구현됩니다. VOPC 다이어그램입니다. 클래스 혹은 객체들이 위치하는 노드를 파악하며 각 구성 요소 간의 관계를 구성합니다. 실제 사용된 JSP와 컨트롤러, 서비스와 DAO의 이름을 작성합니다. 다음은 화면 정의서입니다. VOPC를 기반으로 화면을 추출하며 시작 출력 JSP와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설계를 명확하게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다음은 피지컬 ERD입니다. 각 엔티티 관계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테이블을 정의하며 RDMS의 특성, 성능을 고려하여 테이블을 설계합니다. 또한 동일한 테이블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모든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를 설정하도록 합니다. 테이블 간의 관계, 데이터 타입, 제약 조건 여부를 정확하게 표현하며 저희 시스템에서는 총 17개의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테이블 정의서와 테이블 목록인데요. 테이블 목록은 어떠한 테이블 목록을 나열한 것이고 시스템을 구성할 때 필요한 테이블을 나열한 것이고 테이블 정의서는 그 각 테이블에 해당하는 속성과 컬럼을 상세하게 명시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분석 설계 파트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연 발표를 맡은 권도윤, 김관우입니다. 이제 홈페이지 시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메인 화면에서는 수도권 맞춤정보 오픈 API와 등록된 음식점의 마커가 표시됩니다. 예약 가능, 주차 가능 음식점을 선택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음식점 명의나 주소로 음식점을 검색하고 음식점 간단 정보와 상세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에 원은 리뷰 목록 크기까지만 확인이 가능하고 정보 확인 외에는 가입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음식점에 가고 싶을 때 유용한 음식점 기능이 있어 원하는 음식점을 선택하고 현재 위치에서 음식점까지 경로를 볼 수 있습니다. 현 위치로 이동 클릭 시 나의 현재 위치로 지도 위치 정보가 바뀌게 됩니다. 회원가입 시 이메일 형식의 아이들이 입력받고 실시간 반복 체크가 가능합니다. 휴대폰 번호 본인 인증은 필수로 진행해야 합니다. 문자로 인증번호를 받는 콜 SMS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천인 닉네임 작성은 입력 시 활동 점수에 반영됩니다. 회원가입 진행 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SNS 카카오 로그인이 가능하여 카카오 팝업창에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첫 로그인이라면 아이디, 성별, 연령대가 자동 입력되어 회원가입 양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 시 아이디는 이름과 연락처로 간단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찾기를 진행하면 아이디의 이메일 주소로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이 보내집니다. 자바 메일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습니다. 메일의 비밀번호 재설정 클릭 시 재설정 페이지로 이동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 계정의 아이디는 동일하게 찾을 수 있고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면 사이트 자체에 내용 사진은 불가능하고 카카오 플랫폼에서 찾은 후 다시 로그인을 하여야 합니다. 업주로 예약 기능 사용을 위해 나의 음식점을 등록하려는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메일 형식의 아이디로 실시간 등록 확인이 가능하고 휴대폰 본인 인증을 필수로 진행해야 가입됩니다. 문자 메시지를 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해둡니다. 회원가입 시 음식점 등록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취소로 진행하겠습니다. 업주로 가입되었으니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내 정보 조회에서 등록된 정보를 수정할 수 있고 음식점 등록이 가능합니다. 오토 컴플릿으로 등록 가능한 음식점명을 선택하고 사업자 등록증 이미지 업로드, 전화번호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주소는 다음 주소 API를 활용하여 정확한 주소를 입력해줍니다. 음식 종류와 메뉴를 추가해줍니다. 메뉴는 개수에 상관없이 추가가 가능합니다. 운영 정보를 요일별로 상세히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오픈 시간, 마감 시간, 브레이크 타임, 라스트 오더, 휴무일 등 설정이 가능합니다. 운영 정보를 보이게 하거나 숨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업체 음식점 등록 시 심사 요청이 이루어지고 관리자의 심사가 있어야 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내 정보 조회에서 심사 대기 중인 음식점 등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로 로그인을 진행하겠습니다. 관리자는 심사 대기 중인 음식점 목록을 확인하여 심사 승인이나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승인 완료 시 업주가 등록된 음식점으로 분류됩니다. 요청 승인, 요청 거절 필터링으로 목록 확인이 가능합니다. 업주 목록에서도 해당 업주가 음식점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요청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요청 거절되거나 심사 대기 중인 음식점이 보입니다. 목록에서 본 업주로 로그인을 진행하겠습니다. 업주는 요청 거절된 음식점 정보를 수정하여 재심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빠진 항목이나 필요한 정보를 수정 후 다시 심사 대기 중 상태로 관리자가 심사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로 다시 접속을 하면 요청 거절된 음식점이 심사 요청 상태가 되어 있으며 재심사를 진행합니다. 업주는 나의 음식점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짭짭 친구 구하기 특별수업으로 함께 갈 사람을 모집합니다. 친구 오래된 성별, 참여 중 제품명 연령대 성별로 사용되고 참여하는 성별 및 연령대가 아니라면 입장할 수 없습니다. 작성하기를 눌러 원하는 음식점을 선택하면 음식점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원하는 참여자 성별을 지정하고 원하는 연령대는 자동 체크가 가능합니다. 나머지 소개글 및 대표 이미지를 업로드 후 채팅방을 개설하면 감정이 된 채팅방에 입장해드립니다. 유저들이 개설한 채팅방으로 참여를 하면 대화를 나누거나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광장은 모임에 참여한 유저가 모임 참여 테스트를 하며 해당 모임에 참여한 유저들과 음식점 예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팅방 내 음식점 정보, 채팅방 정보, 그리고 유저 프로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행위를 한 참여자가 있다면
채팅방 참여자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태가 의심쩍은 채팅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나가기를 누르면 채팅방에서 완전히 나가게 됩니다. 강좌는 참여자를 강퇴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강퇴 처리된 참가자는 해당 채팅방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만약 강좌이 채팅방을 나갈 시 채팅방은 폭파되어 해당 채팅방에는 아무도 접근할 수 없습니다. 광장이 예약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기본 정보는 채팅방에서 가져온 정보들로 채워지고 먹고 싶은 메뉴를 필수로 선택해 줍니다. 메뉴는 개수 상관없이 추가 및 취소가 가능합니다. 방문 날짜와 시간도 필수로 선택해 줍니다. 항목을 다 입력하면 선결제나 방문 결제를 선택하여 예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약 내역에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유저 예약 취소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취소 시 유저 업주에게 취소 문자 알림이 갑니다. 예약 시 선결제로 진행하면 결제 API 나인포 결제 시스템이 진행됩니다. 카카오로 결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결제가 완료된 후 예약 내역에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제 완료 상태, 예약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예약 번호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선결제 취소 시 유저 업주에게 문자 알림이 가며 결제 취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신 선 오래된 쓴 정렬이 가능하고 결제 완료 타입을 확인하여 예약 내역을 확인합니다. 업주는 예약 주문 내역을 확인하여 상세 정보에서 유저 미방문, 예약 거절, 특정 상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업주에서도 마찬가지로 최신손 오래된 정렬, 결제 완료 상태, 방문 상태, 예약 상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유저가 음식점을 방문하였다면 방문 완료 처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업주가 예약을 거절한 시 사유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예약 거절 메시지는 고객에게 문자로 보내줍니다. 사유를 기타 내용으로도 상세히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선결제로 된 예약은 결제 취소 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리뷰는 방문한 음식점에 대한 리뷰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방문한 결제 내역 리스트에서 3가지의 별점과 방문한 음식점 이미지, 그리고 후기, 그리고 8가지의 해시태그를 선별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리뷰가 등록되면 내가 작성한 리뷰 목록에서 정렬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결제 내역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 또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음식점 목록 하단에 있는 리뷰에서 상대방이 작성한 리뷰를 조회할 수 있고
좋아요할 수 있으며 신고 또한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가 작성한 리뷰를 삭제하게 되면 자신이 작성한 리뷰 목록에서도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리뷰 목록도 따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커뮤니티 기능입니다. 커뮤니티에서는 유저 본인이 알고 있는 맛집을 다른 유저에게 게시물 작성을 통하여 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에서는 정렬 필터 검색 기능을 통하여 자신이 원하는 특정 게시물을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게시물을 작성하게 되면 제목, 소개글, 이미지, 그리고 음식점 정보를 입력하게 되는데 음식점 정보를 입력하는 이유는 다른 유저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정식 맛집 승격 시 우리 사이트에 그 DB에 등록될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방문한 음식점에 대한 이미지를 첨부하게 되면 상세 조회에서 이미지를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삭제를 진행하게 되면 목록에서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관리자는 특정 조건에 도달한 게시물을 정식 맛집으로 선정할 수 있고 정식 맛집으로 선정하면 게시물에 정식 맛집 배지가 등록됩니다. 또한 정식 맛집으로 선정된 게시물을 작성한 유저에게는 활동 점수가 부여되어 활동 점수에 따라 활동 등급이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요한 게시물 리스트를 따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식 맛집 승격하면 4배에 표시됩니다. 다음은 평가하기인데 본인과 함께 동행한 유저들을 평가하기 기능으로 평가하게 되면 평가받은 유저들은 매너 점수가 변동이 되고 평가를 매긴 유저에게는 활동 점수가 부여됩니다. 내가 평가한 내역과 활동 점수 정립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신고 제보입니다. 유저는 채팅방 리뷰 게시물 음식점에 대한 신고 제보를 할 수가 있고 목록을 통하여 상세 조회와 관리자가 자신의 신고 제보 내역을 확인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어떤 유저가 어떤 신고를 했는지 내역을 조회할 수가 있고 채팅방 채팅 내역과 채팅한 유저의 정보를 볼 수 있고 클릭하여 확인 처리할 수 있습니다. 평가 내역 또한 조회할 수 있고 어떤 채팅방에서 어떤 평가를 먹였는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자 기능입니다. 관리자는 사이트 내에 등록된 유저와 업주의 목록을 조회할 수 있으며 예약 주문 현황도 어떻게 되는지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고 사이트에 등록된 음식점 목록 현황을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 요청된 음식점에 대하여 승인할지 거절할지 선별하여 사이트에 음식점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된 전체 리뷰를 조회할 수 있고 신고가 5회 이상 누적된 리뷰에 대하여 수정 기능으로 리뷰 노출 여부를 체크 해제하게 되면 리뷰 미노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신고 제보 관리에서는 그리고 채팅방에서도 동일하게 수정하기 버튼을 통해 채팅방 미노출 처리를 하게 되면
유저들에게 해당 채팅방을 보여주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노출 처리된 게시물을 해당 유저가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채팅방 기능 안에서도 미노출된 채팅방을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관리자는 유저를 블랙리스트 처리할 수 있습니다. 블랙리스트가 된 유저는 블랙리스트 배지가 달림과 동시에 그 해당 유저가 로그인하면 블랙리스트가 등록되었다는 알림창과 함께 로그인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원 탈퇴입니다. 회원 탈퇴 시 탈퇴 사유와 비밀번호 체크 과정을 거치게 되면 탈퇴 처리가 완료되며 7일 이내 재로그인 시 계정 복구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7일이 경과돼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회원 탈퇴 처리가 완료됩니다. 이상으로 기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술 소개 발표를 맡은 조영주입니다. 먼저 저희 프로젝트의 개발 환경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백엔드단에서는 웹서버로 아파치 텀캣, 채팅 서버는 AWS EC2, 이미지는 원격 저장소인 AWS S3를 이용하였습니다. DBMS는 MySQL, 채팅 데이터는 몽고DB를 이용했습니다. 프레임워크로는 빌드 프레임워크인 메이븐과 자바 플랫폼 프레임워크인 스프링, DBMS 프레임워크인 마이바티스, 몽고DB의 드라이버 모듈인 몽구스, 채팅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노드.js와 익스프레스, 소켓.io를 이용하였습니다. 채팅 서버에 관련해서는 개발 환경에 대한 소개를 마친 후에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엔드 단에서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컨트롤러와 뷰에서 JSON 오브젝트를 비동기로 주고받는 AJAX와 이를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jQuery를 이용하였습니다. 뷰타 프레임워크로는 부트스트랩, 통합 개발 환경과 버전 관리는 이클립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GitHub, 설계 툴은 스타UML과 카카오오븐을 이용하였습니다. 오픈 API는 이러한 것을 이용하였는데요. 저희는 SNS 이용회원을 유입시키기 위해 카카오 로그인 API, 가입 시 사용자 전화번호를 인증하는 수단인 인증번호를 메시지로 전송하는 것과 예약 취소를 알리기 위해 쿨 SMS 서비스를 이용하였고, 예약 결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아이포트 API를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음식점의 정확한 위치를 제공하기 위해 우편번호 서비스를 이용하고, 서비스에 등록된 맛집을 표시해주기 위하여 네이버 맵스 API를 이용하였습니다. 또 수도권 지역의 맛집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경기도 맛집 API를 이용하여 네이버 지도에 표시해 주었습니다. 이 API들은 JSON 오브젝트의 데이터를 각 도메인에 매핑하여 객체의 값을 저장합니다. 제가 사용한 카카오 로그인 API에서는 사용자의 이메일, 성별, 연령대를 JSON 오브젝트로 받아왔고, 쿨 SMS에서는 필수적으로 API 인증 정보, 발신 번호, 수신 번호, 문자 내용을 컨트롤러에서 JSON 오브젝트로 보내면 인증 정보를 확인하여 메시지를 전송하는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채팅 파트의 서버 구조를 설명하겠습니다. 기존의 웹서버는 클라이언트에서 리퀘스트를 받아 리스폰스한 뒤에는 이 리퀘스트에 대한 HTTP 통신 연결이 끊어지는데, 이러한 서버 구조는 지속적으로 통신 연결이 되어야 하는 채팅에는 맞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웹소켓을 이용하여 실시간 채팅을 구현하였습니다. 채팅 서버 구축에 사용한 랭귀지는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자바스크립트는 브라우저에 종속적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드.js를 이용하여 채팅 서버를 구축하였습니다. HTTP 프로토콜을 자바스크립트로 간편하게 서버를 구현하기 위해 노드.js 프레임워크인 익스프레스.js와 웹소켓을 더 간편하게 사용하기 위해 소켓.io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였습니다. 여러 명이 접속해서 이용해야 하는 채팅의 특성상 로컬 서버로는 한계가 있어 AWS의 EC2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였습니다.
깃에서 패치해온 Node.js 코드를 EC2 서버에서 실행시켜 웹서버로 채팅 서버를 구현하여 각기 다른 클라이언트들이 접속하여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 소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ISS라서 많이 게으른데요. 이제 주위에 사람들이 모두 열심히 해가지고 저도 그 성능에 본받아가지고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5.5개월 동안 수고하셨고 취업 잘 되세요. 채팅과 평가를 맡은 권재훈이라고 합니다. 6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 뼈를 갈아주는 팀원들에게 참 고맙다는 말을 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다른 동기들도 정말 고맙고 앞으로 취직 잘 돼서 취직 진행시켜! PPT와 영상 편집 그리고 예약 결제를 맡은 이소희라고 합니다. 힘든 일도 많았는데 강사님이랑 그 팀원들이 많이 도와주는 덕분에 무사히 수료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세미콜론 팀 내 맘속의 처자 이종국 공감입니다. 6개월 동안 저 혼자 했으면 못했을 것 같은데 강사님과 우리 동기들과 같은 팀원들 덕분에 엄청 많이 배웠고 다들 원하시는데 취업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원관리를 맡은 조영주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질문을 계속 했는데 다 답해주시고 친절하게 알려주신 저희 동기분들과 강사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짧은 2개월 정도의 프로젝트 기간 동안 어리광이라면 어리광이었을 것들을 다 받아주신 저희 팀원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개월 동안 흔들리는 멘탈 붙잡고 열심히 한 저에게도 수고했던 것 같아요. 모두 수고하셨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 둘, 셋. 자, 그 다음 또. 자, 이제 마지막 주네요.